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IMBDX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3,000원, 암을 정복하기 위한 필수 제품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IMBDX는 암 정복에 도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다만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신약 개발이 아닌 암 진단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위 1위는 바로 암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62.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 세 번째인 코로나19, 네 번째인 폐렴을 합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의 압도적인 1위는 암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 사망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인 1993년, 95년에는 5년 생존율이 41.2%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큰 폭으로 상승된 72.1%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암 생존율이 늘어난 데에는 조기 진단이 매우 큰 영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암을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시 대장 내시경을 받곤 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을 발견하면 바로 시술을 통해 용종을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한 용종을 조직검사를 진행하여 암인지 아닌지 검사를 합니다. 내시경이 아니라 바늘을 이용하여 일부만 떼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심되는 조직을 일부 떼어 검사하거나 전부 떼내어 검사하는 방법을 생체검사, 줄여서 생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바늘이나 수술이 필요한 생검은 출혈, 감염, 통증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세가 많으시거나 상황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생검 자체가 매우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액체 생검입니다. 인체 내에 있는 암이 성장하면서 혈액 등으로 암세포 내부의 유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ctDNA, 우리말로는 순환 종양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일반 세포에서 나온 유전자와 달리 종양에서 나온 순환 종양 유전자는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갖고 있기에 혈액 속에 떠다니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만으로 암세포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 방법을 바로 액체 생검이라고 부릅니다. 액체 생검은 조직 검사와 달리 입원 및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기에 부담 없이 반복 검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기에 조기 진단 외에도 치료 후 정확한 경과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항암 후 ctDNA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6개월부터 ctDNA가 관찰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액체 생검이 아니라 영상검사로 진행을 확인했다면 6개월이 아닌 20개월이 지나야만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혈액 10ml에는 약 10,000개의 DNA가 존재하는데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0.001%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10,000개 중 1개 있는 암 DNA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0ml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할 때 흔히 사용되는 양입니다. 이렇게 10ml에서도 검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기술인데 한때 혈액 몇 방울로 250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10조까지 기업 가치를 높였던 테라노스의 사기극이 생각납니다. 액체 생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에서 추출된 DNA 정보는 매우 적기에 증폭을 통해 충분한 양으로 만든 후 증폭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제거하며 DNA 서열 판독 과정을 거칩니다. 해당 과정 그림이 컨베어 벨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쉽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만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데는 최소 4.5일에서 6.5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혈액 샘플이 전달된 이후 과정은 모두 IMDBX 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IMBDX의 목표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프로파일링이라고 불리는 시장입니다. 3기, 4기 진행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를 선별하고 치료 반응 모니터링에 액체 생검을 사용하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 시장은 디텍트 시장입니다. 1기에서 3기 암 환자분들의 수술 후 미세 잔존암을 탐지하여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장은 스크리닝 시장입니다. 일반인 및 암 고위험군 대상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데 액체 생검을 사용하는 시장입니다. 각 시장의 크기를 살펴보면 국내 해외 모두 스크리닝, 조기 진단 시장이 제일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BDX는 각 시장에 맞는 제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IMBDX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기 진단 시장, 수술 후 재발을 탐지하는 시장, 정밀 진단 및 치료제 매칭을 위한 암의 전 주기에 대한 검사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쟁 상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 시장은 이미 미국의 가던트 헬스와 로시의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가던트 헬스는 루닛에 투자를 한 상황이고 액체 생검 관련 제품을 루닛을 통해 국내에 출시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가던트 헬스 제품은 471만원에서 637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IMBDX의 제품은 150만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가격 경쟁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체 생검도 어떤 것을 분석하느냐에 따라 매우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국내 상장사인 사이토젠도 액체 생검 경쟁사이지만 IMBDX는 사이토젠의 CTC 방식보다 자사의 ctDNA 방식이 더 경쟁력이 있고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품 서비스의 매출의 대부분은 프로파일링 제품인 알파 리퀴드 100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 리퀴드 100은 한 번의 체열로 118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검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임상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파 리퀴드 100은 혈액을 IMDBX로 보내면 약 10영업일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이용할 수는 없고 현재 제휴된 33개의 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파 리퀴드 100은 현재 대부분의 매출이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 수출이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해외 매출은 대부분 대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액체 생검 검사 비용은 150만원이고 비소세포 폐암은 본인 부담률이 50%, 그 외 암은 8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사를 승인받은 69개의 기관 중 33곳이 IMBD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였습니다. 대만의 분기별 검사 건수를 살펴보면 진출한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검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검사 비율을 살펴보면 폐암 관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IMBDX의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는 2020년 1억 5,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는 공모로 모인 자금을 운영자금, 기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 확대에 필요한 서비스 역량 확보를 위한 장비 투자, 연구 개발 자금, 해외 시장 진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유사회사는 유일한 국내 상장사인 바디텍메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홀로직, 일본 도쿄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스맥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장사인 바디텍메드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진단장비와 키트로 매출이 급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관련 매출은 없고 면역진단 카트리지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홀로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직은 시가총액이 무려 23조 7,783억 원이나 되는 큰 회사입니다. 홀로직은 조기 발견 진단뿐 아니라 유방, 골격 건강, 그리고 수술 분야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야별 매출을 살펴보면 진단 매출은 47%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종목 코드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의 티커입니다.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는 티커가 무려 A입니다.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는 1999년 휴레패커드 HP에서 분사하여 상장한 회사입니다. 당시 실리콘밸리 IPO 역사상 최고인 2.8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 SK, 카카오 등에서 분사한 수많은 회사랑 똑같은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레패커드 HP는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 상장 이후 HP가 보유한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모든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휴레패커드 주식을 보유했던 분들은 한 주당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주식 0.3814주를 배당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단주 대신 현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라는 결과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모두 LG화학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LG화학 한 주당 약 2.7주의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58조가 조금 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실험실 기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진단 관련 매출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단 관련 매출도 자체 서비스가 아닌 장비와 솔루션 매출입니다. 심지어 IMPDX도 검사 장비로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시스맥스입니다. 시스맥스도 시가총액이 무려 약 15조 6,436억 원이나 됩니다. 시스맥스는 임상 실험실 장비, 실험실 테스트 약물 및 관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시약 매출이 60.3%, 장비 매출이 22.4%입니다. IMPDX는 바디텍메드, 홀로직, 시스맥스, 에질런트 등의 2023년 3분기 기준 1년퍼를 산정하여 평균퍼 30.26을 구하였습니다. 즉 시가총액이 15조에서 58조나 되는 해외 유력회사의 펄을 사용하여 평균 펄을 2배나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추정 순이익 152억 원을 사용하여 주당 평가가액 13,160원을 구하였습니다. 주당 평가가액 13,160원에 24.7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9,9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정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DX는 2026년까지 적자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7년에야 흑자로 전환된다고 예상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추정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은 알파리퀴드 100입니다. 국내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해외 매출이 국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대장암 관련 매출이 가장 크지만 폐암, 전립선, 기타 비뇨기암 등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IMBDX의 예상 매출은 낙관적인 매출의 63.06% 수준입니다. 수주 예정된 금액만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수적 기준은 아예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시장 추가 진출 계획 등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올해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DX는 액체 생검 기술을 통해 암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하는 회사입니다. 10ml의 혈액 속에 있는 순환 종양 유전자 ctDNA를 검출하여 암을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하는 스크리닝, 1기부터 3기 암 환자분들의 수술 후 재발을 탐지하는 디텍트, 3기에서 4기 전이 또는 재발 환자분들을 위해 맞춤 치료제 선별을 위한 프로파일링 등 암주기 전반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및 추정 매출은 대부분 프로파일링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는 가던트 헬스, 로슈가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IMBDX는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와 대만 위주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는 3월 25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3월 26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단독 청약으로 진행되고 해당 주 유일한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표기되어 있는 상장 예정일은 4월 3일입니다. IMBDX는 4월 3일 수요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일반 공모주 청약이 없기에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까지 일반 공모주의 상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의 확정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9,900원보다 31.31% 높은 1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는 2,171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865.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제가 적용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하면 IMBDX의 수요 측에 참여한 2,171개의 기관 수는 해당 기간 진행된 수요 측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수요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9.81%, 상단이 0.19%, 중간, 하단 미만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모가로 정해진 13,000원 초과의 수요 측을 살펴보면 13,000원 초과는 15.98%, 13,000원에는 79.64%의 수요 측이 몰렸습니다. 최근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30% 이상으로 수요 측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3.5%, 수량 기준 4.5%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장 긴 6개월이 1.38%, 3개월이 1.87%, 1개월이 0.79%, 15일이 0.46%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1개월, 15일보다 많기는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수치 자체가 그리 크지 않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진행된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 의무보유 확약인 9.61%보다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BI 매트릭스 빅텐츠보다는 조금 더 많고 큐로셀 그린리소스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IMBDX의 수요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를 나타내면 경쟁률은 높은 편이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요 측 방지 이후 수요 측 중 비슷한 규모와 비교를 할 때 IMT에 비하면 좋지 않은 수요 측이지만 밀리의 서재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톰테크 동인기업보다는 훨씬 좋은 수요 측 결과입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IMBDX의 직원 수는 총 55명이고 평균 근속년 수는 1년 3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업력이 길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매우 짧은 근속년 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 자료를 살펴보면 1년 내 퇴사 인원이 22명, 입사가 16명으로 매우 빠르게 직원이 교체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입니다. 금액으로는 81억 원입니다. K웨더의 18억 원에 비하면 큰 편이지만 절대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31만 2,500주입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의 청약자 수는 거의 40만 명 이상입니다. 가장 최근 미래에셋증권으로 진행되었던 현대임스의 청약자는 49만 5,785명이고 가장 최근 청약이었던 엔젤 로보틱스는 무려 54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모주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0.6주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 200% 등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청약 주의수는 62,00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4억 3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13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는 공모가 1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819억 원입니다. 아주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21.45%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90억 원입니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유통 가능 비율은 19.94%까지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약 363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합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6.71%, 일반 청약자가 20.82%, 공모기관이 62.47%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16.71%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금액으로도 그리 크지 않은 65억 원 수준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트러스트 골드 파트너스, EV 이오 리서치, HBSB, 김성준 주주 및 기타 소액주주로 나와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타 소액주주의 주식이 전체 소액 주식수에 비해 상당히 적기에 일부 주주만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식 대부분이 트러스트 골드 파트너스와 개인 주주인 김성준 주주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평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는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는 900원에서 7,924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가에 비해선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 매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2,534원에 행사할 수 있는 잔여 수량이 79,875주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0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IMBDX는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우선주는 2023년 7월 31일 보통주로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IMBDX는 스톰테크, 워트보단 조금 더 크고 소닉스, Y바이오로직스보다는 조금 작은 유통 물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K나 시스템과 사면의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BDX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는 액체 생검 기술을 통해 암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회사입니다.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점,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 아직까지 상장에 높은 청약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암 진단 관련 사업을 하는 점, 상장에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낮고 유통 물량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2027년 미래 수익 가치로 공모가를 산정하였고 비교회사에 대형 해외회사를 포함하여 공모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회사이지만 신약 개발이 아닌 진단회사로 분류가 되고 주 사업 분야인 액체 생검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글로벌 대형 회사의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이 단점입니다. 이번 청약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이 되는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이기에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00대 1은 가볍게 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환불일이 2일이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규모가 크지 않기에 비례 청약하신 분들의 손익 분기 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익이 아주 크진 않겠지만 큰 고민은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IMBDX는 상장일 공모가 13,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52,000원, 하한가 60%는 78,0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